번째 주제는요, 사실은 바로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지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공정 경선 촉구 그 청원을 지금 그냥 뭐라고 할까, 무자비하게 삭제를 하고 있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어저께 방송에 그 메인 주제가 뭐였냐면 민주당의 단수공천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광진 을지역 고민정 의원에 대한 최고위원에 대한 단수공천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얼마나 문제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이 어저께 3차 공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군데 단수공천, 14곳 경선 발표를 했는데, 단수공천하고 전략공천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실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뭐냐면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후보를 보내는 거죠. 어디다가? 험지에다가.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이건 단수공천은 험지에 미안하지만 그 험지에서 지금 출마하는 후보들이 사실은 경쟁력이 너무 약해.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외부에서 사람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정말 이기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험지에. 여러분, 민주당이 호남에 전략공천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에 TK에 전략공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전략공천이건 단수공천이건 그건 험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10곳도 보면요, 9곳은 다 험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광진 의뢰 고민정이 단수공천이 됐어. 이건 진짜 웃긴 거지요. 단수공천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만약에 경쟁하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진짜로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이미 그 컷오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단수공천 같은 거 결정하기 전에 뭐 합니까? 이미 부적격으로 끝내버리죠. 부적격. 그런데 부적격도 아니고 적격으로 됐어.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미 10년 이상 활동을 했고, 그런 사람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제하고 고민정을 단수공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고민정이 전날에 방송 나와갖고 뭐라고 했냐? 여당과 싸웠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공천의 가장 큰 기준이래요. 나는 이게 고민정이가 김현정 뉴스 나와서 한 얘기거든요. 13일날. 이게 아마 난 본인한테 한 얘기였다. 본인한테. 광진 을지역 여기 지금 김상진이라는 사람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인지도도 없고 경쟁력도 없어. 경쟁력은 내가 짱이잖아. 지금 아마 그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 물론 이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뭐 다른 의미에서 한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들었을 때는 고민정이 그냥 지 얘기한다고 느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경선하면 되는 거야.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지역구대의 그런 뭐라 할까, 다른 지역의 신인들 같은 경우는 여성 가산점 그리고 정치 신인 가산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이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광진 을에 나오는 김상진 교수는요, 그것도 없어. 청년도 아니죠. 그리고 이미 선거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신인도 아니야. 여성도 아니고. 그래서 김상진 교수는 광진 을에서 가산점이 없어요. 그냥 싸우면 돼. 그러면 고민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붙으면 되는 거거든. 경선에서 본인이 이기면 얼마나 떳떳해. 지금 이 광진 을에서 본인에 대한 적대감, 사실은 부정적인 이 여론 많거든요. 근데 선거로, 경선으로 이겨버리면 이런 거 다 눌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김상진 교수이건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건 당연히 고민정을 위해서 방송도 하고 선거운동 하지.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웬 단수공천? 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아, 내가 뭐 했냐. 적합도 조사 했는데 거기서 내가 앞서니까 내가 했지. 그럼 공개하던가 그 내용을. 당당하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4년 전에 갑자기 광진 의뢰 와가지고 전략으로 와가지고 정말 그냥 무혈입성했잖아. 그래서 4년간 뭐 민주당에서 무슨 본인이 특별하게 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청와대 대변인한 거 이거밖에 뭐가 있어? 그밖에 민주당에서 무슨 기여했냐고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전략으로 와가지고 그냥 무혈입성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김상진 후보가 그거 수용했잖아. 그리고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도왔잖아. 그럼 요번에 4년 후에는요, 경선을 치러야지. 추미애 의원도 경선을 했어요. 여기 현역일 때. 근데 본인이 뭔데? 본인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경쟁력이 있길래. 나는 그런데 어저께 이 발표가 더 기분 나빠요, 진짜. 이 김병기 이 새끼가 말하는 게 정말 싸가지가 없죠. 뭐라고 합니까?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했다는 거야.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역부터. 얼마나 광진 을 지역이 김상진 교수가 우습게 보였으면 4년 전에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전략으로 보내가지고 이미 있던 예비 후보들 막 열받아가지고 그때 탈당해서 선거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문희상 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선. 근데 김상진 교수는 그렇게 안 했어. 그냥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바로 선당우사 그리고 수용해갖고 고민정 선대위원장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만만한 거지 씨발. 오히려 지금 이 문희상 아들 문석균인가요? 공천됐지요 여기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선당우사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은 어차피 한번 무시해도 짓밟아도 어차피 그냥 얘네들은 그냥 원래 밟으면 꿈틀거려야 되는데 이 광진을 보니까 저 김상진 보니까 얼굴도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이 얼굴도 되게 좀 사람이 막 화도 안 낼 것 같고 그냥 웬만하면 넘어갈 것 같고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이없이 그냥 단순히 줘버리는 거야 그냥. 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역부터. 야 씨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김상진 후보가 오늘부터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단신 농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한테 뭘 요구했냐? 딴 거 아니에요. 심사 결과 공개해달라. 정말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고민정이 20%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 결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개하면은 어떻게 하겠어? 포기해야지. 근데 그거 왜 공개 안 하죠? 공개했습니까? 아직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면은 고민정 의원이나 당에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안 보여주더라도 당사자한테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조사해 봤더니 고민정이가 김상진 후보를 뭐 20%, 30% 앞서고 있다. 이러면 이건 더 이상 경쟁할 필요 없는 거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공개 안 해, 왜? 왜 공개 안 하죠? 그래서 어저께 김상진 교수 따님이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광진을 지역 고민정 단수공천 반대와 공정 경선 촉구를 위한 청원이라고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 링크를 우리 카톡방과 그리고 이거 어딥니까? 우리 사물이 지금 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갖고 좀 청원 좀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승인 대기여서 못했어요. 근데 황당한 게 뭐냐?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가 보려고 딱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없어졌어. 삭제. 삭제. 이거 누가 삭제한 겁니까? 김상진 교수 딸이 삭제한 거예요? 아니에요. 관리자가 그냥 지워버렸어.
아니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무슨 욕설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도 아니고 공정 경선 해달라고 청원하는 글을 올린 거야. 근데 이거를 삭제해버렸네? 그래서 오늘 그 지지자들이 그 청원을 다시 올렸어. 다시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삭제. 응? 청원글 올리자마자 삭제를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두 번 올린 것 같아요. 광진을 지역 고민정 단수 공천 반대와 공정 경선 촉구를 위한 청원을 올렸는데 삭제. 이거는 글 올린 사람이 자기 올린 거 확인할 수 있는 요 페이지거든요. 근데 보세요. 청원 종료 3월 17일. 아니 오늘이 며칠인데 그냥 올리자마자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아니 절차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민주당 그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이런 청원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올라오면은 이거 어차피 100명 이상이 뭐 이 청원을 동의를 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던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이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맞춰갖고 이야기해서 설득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그냥 삭제. 아니 뭐 씨발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1월 18일이었죠. 전북특별자치도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지나가는데 국정규조 바꾸라고 한마디 했다고 경호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입 막고 사지를 들어가지고 밖에다가 끌어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난리가 났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카이스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윤석열이 오늘 카이스트 졸업식에 갔어요. 원래는 윤석열이 아니고 그 총리가 갈라 그랬는데 한덕수 아직 총리 맞죠? 하도 안 나오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새끼는요? 원래 한덕수가 갈라 그랬는데 윤석열이 독일, 덴마크 순방 안 갔잖아요. 안 가는 바람에 일정이 막 남아 돌아. 그래갖고 오늘 본인이 직접 왔습니다. 본인이 와갖고 여기서 카이스트 졸업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졸업생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R&D 예산 복원하라 소리쳤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경호원 새끼가 그 얼굴을 그냥 씨발 손도 커. 손도 커. 씨발 생긴 것도 무식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그냥 지득이면서 입을 막아버리네. 그러더니 여기저기에서 희한해. 왜 학생들이 뛰어나가가지고 이 외친 학생을 사지를 끌어갖고 막 내다버려. 학생들이. 이상하잖아. 왜 학생들이 이러고 있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학생들이 아니고 졸업가운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이죠. 이거 보면 인이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죠. 끌려나가는 영상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끌려나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끌려나갔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막 벌어져? 한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누가 보면은 얘네들이 학생인 줄 알겠어.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가운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이지. 이것들이 곳곳에 있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무슨 말하면은 바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가지고 내쫓는 거 아니야. 아예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래야 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뭐가 달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원 글을 올렸는데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려. 이 글이 무슨 문제가 있는 글입니까?
이게 막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는 글이야? 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개인 카페나 개인 유튜브에서도 댓글이 올라왔을 때 그 함부로 안 지워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정당에서 정당에서 이 글 아마 거리당원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당원이 올린 이 청원을 어떻게 그냥 답변을 주지도 않고 그냥 삭제를 합니까? 삭제를?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 황당한 거죠. 오늘 고민정이 한마디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한마디 R&D 예산 복원하라 한 학생 입을 틀어 막고 내쫓은 장면을 보면서 고민정이 오늘 뭐라고 했냐. 이틀막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과하라. 국회는 긴급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 경호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맞는 말인데 고민정은 너 전략공천 때문에 네 단수공천 때문에 지금 그 광진을 공정하게 경선하라고 글 올린 청원을 지금 당 게시판에서 관리자가 무조건 막 지우고 있거든. 이틀 막. 그 문제에 대해서나 먼저 얘기를 해. 최고위원으로서. 그래야지 이런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오늘 보니까 기사가 몇 군데 나왔더라고요. 뉴시스의 김상진 예비후보 고민정 단수공천 결정에 단식 경선만 시켜달라. 이게 무리한 요구야? 경선에 나 유리하게 가산점 좀 주세요. 그것도 아니야. 김상진 교수는 가산점이 없다니까요. 고민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지금 경선하는 건데 이 요구가 뭐 그렇게 부당한 요구야. 세계일보 고민정 공천에 꺾여버린 선당우사 야 김상진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 부담이지요.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만들지요? 쓸데없이. 그래서 오늘 황당한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나도 비민주적으로 이건 비민주도 아니죠. 완전히 반민주지 반민주. 아 청원글이 뭐가 무서워서 이거를 다 삭제를 합니까? 이게 무서우면 씨발 경선을 하면 되지. 아니면 답변을 해. 난 정말 이상해.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에서 김상진 교수를 위해서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 내에서 적합도 조사를 해보니까 김상진 교수가 너무 경쟁력이 약해가지고 고민정과 비교해보니 경쟁력 차이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단순공천 한 거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구나 수긍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무조건 이렇게 그냥 다 삭제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삭제해갖고 들어가면 확인이 안 돼. 없어졌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씨발. 그리고요 지금 그 앞에서 지지자들이 가갖고 오늘 시위했습니다. 여기 김상진 교수님과 여기가 왼쪽 사모님이거든요. 나는 김상진 교수님은 별로 이렇게 안타깝지 않은데 오히려 사모님이 더 안타까워. 사모님이 참 좋은 분인데 씨. 근데 오늘 보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정말 맥이 빠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 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단식 농성 한다는 게 이렇게 그냥 맨바닥에서 지금 뭐 2월인데 오늘 날씨가 춥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을 오면 눈을 맞으면서 한다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단식 농성 하는 사람들도 뭐 합니까? 천막 혹은 조그만 텐트라도 치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상진 교수님도 여기다가 텐트를 치려고 했어요. 텐트를 간단한 천막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어디나 다 해. 그런데 경찰이
천막을 못 치게 해. 천막을 못 치게 해. 천막을 못 치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도. 몰라. 내가 지금 방송 전에 전화를 안 해봐갖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천막을 못 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앞에 당사에서도 시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거든요. 거기 앞에는 시위하는 시민들이 천막 치고 시민하고 있어요. 천막 치고. 이게 지난 2월 4일 기사거든요. 이때 그 농성하는 분이 15일 단식하다가 이제 그 실려갔죠. 그 기사인데 국민의힘 앞에서도 시위자들이 시위할 때 천막 치고 이 안에서 시위합니다. 이 안에서 단식해요. 이렇게 하게 한다고.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천막도 못 치게 해 지금.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 아 막고 있어. 못 내리게 천막을. 이게 뭐야? 저는 이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천막을 못 내리게 하고 있다는 거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맞아요 민주당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한 그 단수공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 하나는 그 청원글 그거 왜 이렇게 함부로 삭제하냐? 관리자가 그 관리자 이거 징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천막을 못 치게 하냐? 그게 말이 돼요?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오늘 고민정이가 글을 올렸어요. 아 어저께구나 어저께. 지가 뭐 억울했나 봐. 지금 김상진 교수가 나와가지고 막 방송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시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지자들이 아마 고민정한테 뭔가 많이 얘기를 하나 보죠. 단순공천 관련해가지고. 근데 기분이 나쁜가 봐. 그래서 어저께 카톡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 글 내용에는 정말 중요한 경선, 단수공천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글이 올라온 게 아니고 김상진 교수가 지금 허위사실 공표하고 있다. 그거 따지는 글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진 교수가 얼마 전에 EJ에 출연했죠. EJ 출연해가지고 했던 발언이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따지려고 올린 글인데 김상진 교수가 EJ에서 어떤 이야기 했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중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런데 EJ에서 김상진 교수가 했던 발언입니다. 이제 고민정 후보의 제가 선대위원장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오, 멋있다. 멋있다. 제가 쓰고 있던 사무실 그대로 무상으로 쓰라고 줬습니다. 예. 사무실도 못 얻고 있었어요. 고민정 후보가. 제가 그 당시에 반발하고 저한테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했던 그런 조직들 다 설득해서 넘겨주고 개표 끝나는 날 개표까지 보고 그 사무실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사실 고민정 당시 후보를 도왔었죠. 아니 그러면은 뭐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고민정이 막 반발하고 이거 지금 뭐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 지금 이 김상진 씨가 그랬죠. 그 선거 사무실을 무상으로 뭐 건네줬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고민정은 무상으로 쓴 적 없다는 거죠. 무상으로 쓴 적 없다는 거야. 당시 고민정이 실제로 갑자기 왔잖아요. 원래 광진 의뢰 올라했던 게 올라고 하는지 몰랐어. 사실은 4년 전에 제가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알잖아요. 4년 전에 고민정이 광진 을로 전략공천 온다라는 말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김상진 교수가 고민정하고 통화를 했어요. 고민정 진짜로 오는 거 맞냐 물어봤더니 고민정이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랬었거든. 그러다가 온 거거든요. 갑자기 온 거야. 갑자기 왔으니까 여기서 본인이 어떡할 거야. 사실 유명세는 있지, 인지도는 있지만 본인이 여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선거 조직이 있어, 사무실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그래서 진짜로 교수님이 이 김상진 교수는 이미
이 뭡니까? 사무실 그를 이미 갖고 있었고, 돈도 다 냈었고,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갖고 있었고, 집기도 다 있었고,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걸 건네준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고민정 말처럼 나는 절대로 무상 받은 적 없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당시 김상진 교수가 무상으로 쓰라고 했는데 고민정 측에서 이거 사실 무상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거 진짜로 정치자금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뭐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응? 고민정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김상진 교수가 나한테 무상으로 쓰라고 한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만한 허위사실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 맡아준 거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그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우를 했냐, 선거 사무실에 직원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책상과 공간을 마련해 드렸대요. 나는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아, 선대위원장을 세웠어. 근데 선대위원장을 위해서 사무실에 책상과 공간을 하나 만들어줬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 나 진짜. 선대위원장이야, 선대위원장. 그 사무실에 선대위원장이 이제 거의 뭐 매일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대위원장을 위해서 거기에 책상 하나 들이지 않았냐? 내가 예우하지 않았냐? 그러고 있어. 그게 예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에 그 선대위원장이 그냥 이름뿐인,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이라면 이런 게 없어도 괜찮겠지. 근데 김상진 교수는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2달간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만나면서 설득하고, 고민정 집안에 설득하고, 밥 사고, 실제로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책상과 공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야? 나는 무슨 이런 글을 여기다 올리는지 모르겠어.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 고민정이 김상진 교수한테 신경 많이 썼네, 뭐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고 이거 쓴 건가? 난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하고 만난 적은 없지만 실제로 김상진 교수가 인터뷰한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서운한 점들을 얘기를 해요. 고민정 선대위원장인데 고민정과 만나가지고 제대로 무슨 선거 전략 짠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나중에 선대위 해산하는데 자기 부르지도 않았고, 이런 인간적인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 뭐냐, 나는 못 만났지만 내 남편을 만나지 않았냐. 그러고 있어요. 남편 만났으니까 거기에 만족해야지 무슨 나를 만나, 뭐 그겁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무실을 무상으로 줬다는 발언,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래. 그러면서 사무실 당시 계약서, 사무실 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김상진 교수가 먼저 사무실을 얻었고 그 얻은 사무실을 고민정이 쓰니까 계약서를 쓴 것이요. 그죠? 2달간 고민정이 쓰는 건데, 그러면서 선거사무소 책상, 파티션, 냉장고, 기타 일체 집기에 대해서 전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주냐? 두 달 높이로 350만 원 입금했다는 거지. 그리고 350만 원 입금한 거를 영수증까지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내가 언제 무상으로 줬냐, 이렇게 2개월 동안 사용하는 값으로 350만 원 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무상으로 줬다고 거짓말을 하냐.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치요? 이게 아마 법적으로 싸우면요 고민정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말하면 안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김상진 교수가 답변을 내놨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무상으로 쓰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고 계약서를 쓰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50만 원 계약서를 썼어.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350만 원을 김상진 교수가 챙겼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무상으로 주었는데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 물으면 어차피 선대위원장으로 앞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할 테니 사무실 비용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서로 얘기해서 2달여 이상 사무실에서 식비도로 사용했다는 식비. 사무실용 비용으로. 2달간 여러분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김상진 교수한테 혹시 고민정 의원이 당시 후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직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선대위원장 매일 출근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 활동비 같은 거 지원했냐? 그런 거 없죠 당연히. 다 자비라는 거 자비로. 자비로 하는 거고 교수님이 거기 있는 직원들 밥을 매일 산 건 아니지만 네? 2달 동안 사무실 꾸려가면서 활동하는 거 그 돈으로 쓴 거예요 사실요. 공공요금으로. 그거 충분히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무상으로 주는데 사실은 무상으로 주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거기 350만 원을 주고 그럼 그 돈을 내가 그냥 받기는 뭐하고 그 돈으로 2달간 사무실 운영 비용을 쓰겠다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구차하게? 이런 얘기는 서로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사실을 허위사실 유포 등 운운하며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한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사무실 최저가로 계약해서 사무실 비용을 썼습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경선. 하자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정 의원은 어제 올린 글에서 이런 거 없어요. 고민정이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제일 그냥 주안점을 두고 한 얘기는 뭐냐? 그거예요. 나 돈 지불했다. 돈 지불했다. 왜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 윤석열 정권과 싸우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저 개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절벽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등을 떠미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도대체 개소리예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고민정이가 윤석열 정부와 싸우느라 상처투성이다. 글쎄요.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한테 화풀이 한다잖아 지금 화풀이. 왜 나를 절벽 앞에 있는 나한테 왜 등을 떠미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대. 절벽 앞에 너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등을 떠밀지도 않았어. 그냥 공정하게 경선하자는 경선. 경선하자는 게 등을 떠미는 거예요? 낭떠러지 뒤에서 등을 떠미는 거야? 경선하자는 게? 현역 의원한테 도전자가 무슨 가산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자는 건데 더군다나 본인이 권리당원 명단 다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본인이 방송 나가가지고 자기는 경쟁력이 있다며. 그리고 본인은 최고위원이야. 최고위원이어서 한마디만 하면은 언론들이 기사를 받았어. 김상진 교수보다 한 100배 이상은 앞에 나가갖고 훨씬 유리한 지점에서 서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한테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경선하자는 거거든. 근데 씨발 이게 뒤에서 이게 절벽 뒤에 이게 절벽 위에 있는 너를 등 떠미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제가 방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에요.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겠다. 광진을을 논란이 없는 지역. 그냥 무슨 짓거리를 해도 조용하겠지.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라는 고민정이나 김병기나 당이나 이렇게 정말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민주당이 요번 총선 때 진짜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봐야 돼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광진 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고민정 사태는요, 단순히 고민정, 또 제가 김상진 교수하고 방송하니까 김상진 교수 편들려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지금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나? 막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